세계 시가총액이 절반에 해당하는 60조 8천억 달러, 약 7경원 정도의 규모의 18,700개 이상의 기업과 1,100개 이상의 시주, 기타 지역, 이런 시티, 요 도시 지역에 대한 그런 그 영역까지도 다 포괄하는 굉장히 상당히 넓은 공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요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연방의 이제 조달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 요구한 건데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 조달업체의 기후위험 및 탄력성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미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조달업체들이 배출량과 기후 관련 금융위험 데이터를 공개하고 또 과학 기반의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시에 대해서 항상 나오려면은 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금융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6,300억 달러에 달하는 구매액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 얘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공급망 자체가 연방정부의 배출량 발자국의 주요 원천 스코프 3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코프 3에서 건축 30만 개와 차량 60만 대가 내뿜는 배출량의 2배 이상이 나오고 있다. 메탄이라든지 이런 탄소량 자체가 스코프 3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 공급망 문제는 일단은 배출량 자체가 많을 뿐더러 이 추적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정부들과 또 기업들이 이 스코프 3의 배출량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추적이 어려워서 지금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악관은 지난 1년간 공급망 혼란이 정부와 조달업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취약해진 연방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 위험을 줄일 것, 스코프 3 공시 강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연간 계약에서 750만 달러 이상의 모든 연방 계약자가 스코프 1과 2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가 되고요. 5천만 달러 이상의 좀 더 큰 규모의 배출량을 가진 계약자는 기후와 관련된 금융 위험뿐만 아니라 스코프 3의 배출물과 관련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배출량 감축 목표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과학에 기반해서 이제 SBTi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그런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규모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스코프 1, 2, 3 배출량 기타 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근데 이 배출량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 기반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CDP라든지 어떤 TCFD라든지 SBTi와 같은 이런 이니셔티브들 있지 않습니까? 기후정보 공시에 관한 그런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후 공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넷제로 조달, 연방 조달 규정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또 이 얘기는 결국에 기후 공시를 이제 조달 권한을 사용해서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조달 배출물 관리 첫 번째 단계고 이제 앞으로는 스코프 3 배출량까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마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확장이 되겠죠. 첫걸음을 뗀 겁니다. 논의가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 이제 조달업체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공시해야 되고 말 그대로 요 데이터, 이 공시된 데이터를 통해서 미 연방정부는 조달업체 선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돼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이 CDP가 법으로 된다. 즉 이제 이 CDP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CDP를 통해서 공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시 데이터 자체가 이제 Justice 40라는 그런 정책을 이행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CDP 기후 정보 자체에 포함되는 것들 여러 가지 중에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공정한 전환 또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담은 게 이제 Justice 40라는 정책입니다. 연방 정부 자체가 연방 투자 전체 이익의 40%가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으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소외 지역에 지출하겠다라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CDP는 15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수천 개의 공급업체에 환경 공개 및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고요. 이 계획은 이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억 3,100만 톤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리고 도로에서 5천만 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 큰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CDP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글로벌 기업들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미국의 지금 IRA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생산 공장을 미국 내로 옮기고 그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시멘트산업, 철강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방정부의 총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 산업 분야 207개 기업이 이미 CDP 연간기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더 참가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보면은 CDP 통해 공개하는 2만여 가까운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세계 시가총액이 절반에 해당하는 60조 8천억 달러, 약 7경원 정도의 규모의 18,700개 이상의 기업과 1,100개 이상의 시주, 기타 지역, 이런 시티, 요 도시 지역에 대한 그런 그 영역까지도 다 포괄하는 굉장히 상당히 넓은 공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기후 공시는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 조달, 무배출 조달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한 건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공시 조치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결국에 이 미 연방 공급자의 기후 및 위험 및 탄력성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연방 공급망과 관련된 매출 85%를 커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이 기후 공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논의가 이렇게 진행됐죠. 정말 시간에 따라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진전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미국에서 SEC가 기후공시 의무화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 논쟁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 단계씩 좀 더 진화해 가지 않습니까? 상당한 갈등과 의견 충돌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뭐 이해 충돌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개정이 돼가면서 점점 구체화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EU의 CBAM도 그랬죠. EU의 CBAM도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도 또 그 미국에서 CCA라든지 다양한 이런 바이 아메리칸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법들이 또 미국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런 것들 논의가 이제 진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긴 논의를 가지고 쭉 진전 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